친구들,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도 잘 챙겨 먹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저는 시래기 된장국 먹었어요. 시래기 된장국도 좋아하는데 먹었어요. 여행 갔다 와서 좀 여독이 안 풀려서 그런지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뒹굴뒹굴 했어요. 오늘 눈 내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눈 맞으면서 걷고 싶기도 했는데 전 눈 내리는 거 걷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눈송이가 좀 굵게 내리는 것 같기도 했는데 네, 요즘에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손발이 특별히 차가운 친구들은 많이 춥죠. 근데 진짜 신기하게 뭐 슬리퍼 신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발이 안 시려울까 모르겠어요. 아니면 요즘에는 진짜 그 어그 슬리퍼 많이 신더라. 귀엽기도 하고 그렇던데 아무튼 여행하면서 예쁜 꼬마 친구들도 진짜 많이 봤고 예쁜 강아지들도 엄청 많이 봤어요. 어린 애들이랑 강아지들은 너무 예쁜 것 같아. 보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탄성이 발사되는 것 같아. 너무 예뻐서. 아무튼 친구들도 그렇고요.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왔고 요즘에 드는 생각들이 그냥 배려랑 사람의 감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상대방한테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상황에서 배려들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조금 더 급박한 순간이나 아주 중요한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느리게 가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파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도를 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상대방 입장도 많이 배려해 보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저랑 어떤 다툼이 일어났어 그러면 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제 감정도 그렇게 손상이 되어 있으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동생이랑도 이런저런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는 중간에도 그냥 그래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미안하다 바로바로 사과하고 이렇게 진행시켜 가는 게 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이성과 감정에 대한 판단들을 딱딱 분리하면서 제가 좀 많이 이성적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실수를 해도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 두 번 다시 절대 안 하고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배려는 뭘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정말 그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배려들을 과연 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처한 상황, 배경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해온 성장 배경이나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지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고 그런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태어난 연도나 시기도 다 다른데 진짜 뭐 전쟁 시절부터 뭐 엄청 어려운 시절들을 겪어오신 어른들도 계시고 또 진짜 가장 최근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세대의 차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좁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지내셨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회적 배경이나 그런 암흑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프고 슬픈 역사를 가지고 이런 슬픔을 안으로 담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아픔으로 자리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 안에 아픔의 요소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까지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진짜 뭐 부모님들 빼고 는 그렇게 막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또는 심지어도 부모님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그래도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딱 오뚜기처럼 빨리 일어나기도 하고 회복 탄력성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저를 다지고 하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좀 더 폭넓은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 저는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서 좀 마음그릇도 크게 점점 제가 배운 만큼은 크게 키우고 또 그런 배운 것들에 대해서는 실행으로 옮겨줘야지 온전하게 제가 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배우면 바로 제 것을 만들려고 해요. 그게 실천으로까지 이어져야지 제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고 좀 되새겨 보면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얘기하는데 그렇게 예쁘게 말하고 이런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초점이나 포인트들이 맞춰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일부러 차단하고 안 보려고 하기는 해요. 그렇게 하면 좀 약간 뭔가 그런 뭐 정신이 좀 어지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산만해지는 것 같아서 좀 더 좋은 것들로 채워야지,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긴 하는데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가면 될까, 이런 걸 항상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을 내 가족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 또 나 자신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보고 상대한테 한다면 상대한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감정이 소중하듯이 상대방의 감정도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내가 기쁘면 상대도 기쁠 수 있고, 내가 아프면 상대도 아플 수 있고.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제 감정이 온전하게 처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딱 날카롭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밤송이처럼 내 감정이 뾰족뾰족하게 있을 때 이렇게 상대방도 찌르게 되고 내 자신이 고슴도치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순간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끼리 만나봐요. 그러면 서로서로 고슴도치야. 그래서 안아주려고 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안아주려고 다가와. 근데 계속 콕콕콕 찌르게 되잖아요, 서로서로가. 그래서 진짜 자기의 감정이 말랑말랑해져서 그냥 어떤 좋은 말들이라고 느끼면 그런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런 마음도 진짜 순수한 상태가 돼야지 그게 바로 흡수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감정이 말랑말랑해졌을 때 그럴 때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어떤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 사람 자체는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어요, 많이. 그래서 잘못한 것과 사람 자체는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사람이 지닌 재능과 잘못한 거나 실수는 따로 봤어요. 잘못은 했어도 이거를 뭐 다른 방향으로 잘 바꿔 나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것이고, 또 그런 재능은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특별한 거니까 인정을 해주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그냥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는 조금 더 상처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도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좀 잘 됐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딱 완전하게 분리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는 했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동생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내려놓고 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내 옹졸한 마음들이 자꾸 보인다. 이런 것도 자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제가 옹졸하다고 느끼면 또 바로 사과해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면 저는 잘못했다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픈 마음을 먼저 봐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제가 혹시 행여나 모르는 사이에 또 아프게 하거나 그랬다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라도 저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아프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음, 모든 친구들 다 같이 그냥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친구들도 저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항상 많이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우선이니까 그렇게 저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부족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의 모자람이 친구들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픈 마음이 들어서 눈물 날 것 같거든요. 아, 얘기하는데 눈물 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냥 늘 친구들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고,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나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런 방향으로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하는 자체가 그냥 뭐 미운 마음이나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정말 잘 살기를 바라고 친구들의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이 돼서 더 좋은 생각으로 친구들의 잠재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고, 친구들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고 저는 항상 바라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본 바탕이 그러니까 미운 마음으로 하는 건 절대 없다, 이렇게 알아주면 전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누군가 제가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건 자신 있기도 했고, 여기까지 오면서 엄청나게 난관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많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울면서 왔지만 그럴수록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이 일이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더 들었어요.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뭔가 그런, 밟히면 밟힐수록 더 전투력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친구들이 정말 소중하고 존재 자체로서 빛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빛을 살짝만 건드려줘도 정말 충분히 더 빛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 늘 사랑을 심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은 친구들이 많이 기억해주고 그러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또 저를 다 100%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를 욕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친구들의 몫이고 친구들의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욕할 자유도 친구들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건 뭐 친구들의 자유의지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렇지만 이제 너무 이렇게 아닌 부분들로 다가오거나 그러면 또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는 또 보호를 하고 제 자신이 그렇게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주면서 그런 것들을 보호막을 어느 정도는 치고 있어야 또 저도 좋은 에너지를 항상 가지고, 또 이 좋은 에너지를 제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그 친구들한테 돌려줄 수가 있어서 그런 마음이나 그런 에너지를 잃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래야지 할 수 있으니까.
큰 흐름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할까 그런 생각도 늘 하기도 하는데, 또 뭔가 누군가를 막 이렇게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저 사람도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에 그런 여유로운 공간이 있어야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곡해 없이 들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가 예민해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웅졸한 상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 그런 나를 발견하고 빨리빨리 전환시킬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빨리 전환시키고 그런 생각의 전환으로 또 아름다운 이미지, 좋은 기억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되찾아오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서 이렇게 에너지를 최상으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향수를 통해서, 향기로 통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친구들한테 맞는 각자만의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어쩌면 이렇게 감정을 다루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얘기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언젠가 받아들여질 때가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또 그냥 바람처럼 흘려버려도 되니까 그것도 친구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여겨지고 제가 진심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듣고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간단한 제 이야기 해봤고 책 읽어드릴게요. 비판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제공되는 서비스다. 누구나 비판할 말은 한 무더기 가지고 있다가 그게 필요한 때든 아니든 공짜로 마구 나눠준다. 부정적인 피드백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털어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종종 가장 가까운 친인척들이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기도 한다. 불필요한 비판으로 아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콤플렉스를 심어주는 부모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고용주들은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제안을 통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만든다. 부모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게 만들 수 있다. 비판은 마음의 두려움이나 분노를 심어줄 뿐이며 사랑이나 애정을 형성하진 못한다.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방어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딱 밀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한테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감동을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면서 정말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순간 진짜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되는 순간 정말 좋은 것들을 흡수하기에도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의 증상. 비판에 대한 두려움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흔하며 성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두려움이 진취성을 해치고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강한 자의식 혹은 수줍음, 일반적으로 긴장감으로 나타나며 대화하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면 움츠러들고 어색한 행동을 하고 눈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 침착하지 못함, 목소리를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곁에 있기만 해도 긴장하며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기억력이 낮다. 요약한 성격,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없으며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습관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보다는 무조건 동의한다. 열등감, 열등감을 감추는 수단으로 자화자찬을 하는 습관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해 과장된 단어를 사용한다. 다른 사람의 옷차림, 말, 태도를 따라한다. 상상 속에서 이룬 성과를 떠벌리고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으스대며 행동한다. 낭비벽, 주변 사람들을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수입보다 씀씀이가 큰 습관이 있다. 진취성 부족, 자기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의견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며 자신의 아이디어에 자신감이 없고 높은 위치의 사람이 질문하면 얼버무리며 머뭇거리는 태도와 말투를 지니고 말과 본심이 다른 경우가 많다. 야심 부족,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게으르며 자기 주장이 없고 결정이 느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반대에 부딪혔을 때 저항하지 않고 패배를 받아들이거나 일을 그만두는 습관이 있다. 다른 사람의 등 뒤에서 험담하고 앞에서는 아부를 떨며 이유 없이 사람들을 의심하고 언행이 기민하지 않으며 실수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 번째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는 신체적, 사회적 원인이 있다. 이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 정신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인 비용이 두려워서이기도 하다. 한 의사는 병원에 오는 사람들 75%가 건강염려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추산한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심지어 아무 근거가 없어도 신체적 증상을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인간의 마음이란 이토록 강력하고 거대하다. 마음은 건설적일 수도 파괴적일 수도 있다. 나와 동료들은 일련의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암시의 힘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보았다. 우리는 희생자를 한 명 선정했다. 그리고 지인 세 사람에게 따로따로 그를 찾아가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했다. 어디 아파? 안색이 너무 나쁘네. 처음 방문객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희생자는 크게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오, 전혀 아픈 데 없어. 다 괜찮아. 두 번째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잘 모르겠는데 기분이 안 좋긴 해. 세 번째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몸이 아픈 것 같다고 수긍했다. 힐의 실험을 너무 지나치게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 원칙은 특정한 종교 집단에서 적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주술을 하거나 희생자에게 저주 말을 퍼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주는 희생자가 자신에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믿을 때에만 효과가 발생한다. 누군가 자신에게 저주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할 때만 저주가 실행된다는 말이다. 희생자에게 아파 보인다고 세 차례 말한 이 실험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희생자는 그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세 차례나 같은 말을 듣자 확신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마음이 움직여 아픔을 느끼게 된 것이다. 질병이 때로 부정적인 사고 자극에서 시작된다는 증거는 넘쳐난다. 그러한 생각은 암시를 통해 마음에 심어지거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의사들이 환자를 건강을 회복시키고자 새로운 환경으로 보내는 일 역시 정신적 태도가 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의 씨앗은 모두에게 자리하고 있다. 걱정, 두려움, 낙담, 실망은 이 씨앗을 발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의 증상.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난다.
부정적인 자기암시, 자기암시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 온갖 병리적 증상들을 예상하고 찾아내는 것이다. 상상 질병과 그것이 진짜로 존재하느냐 말하기를 즐긴다. 다른 사람들이 효과를 보았다고 추천하는 온갖 유행요법과 주장들을 시도해 본다. 수술, 사고, 질병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한다. 다이어트, 운동, 체중 감소 프로그램들을 전문가의 조언 없이 따라한다. 민간요법, 특허받은 약품, 미신적인 요법들을 시도해 본다. 건강염려증, 병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병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도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발병한 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 말고도 이 병의 치료제는 없다. 건강염려증이 실제 질병보다 더 위험한 경우도 많다. 운동 부족,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적절한 신체 활동을 방해한다. 그 결과 비만이 되기도 한다. 면역력 저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태생적인 저항력을 망가뜨려서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특히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끊임없이 진료비, 입원비 등을 걱정한다. 이런 사람들은 질병에 대비하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장례 절차, 장례 비용 등을 모으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 응석, 질병 증상을 찾고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하거나 야망이 없는 데 대한 핑계로 삼기 위해 아픈 척을 한다.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이런 속임수를 쓰기도 한다. 음주벽, 병의 원인을 제거하려 들기보다는 고통을 덜려고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는 습관이 있다. 질병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습관, 병에 걸릴까봐 걱정하면서 끊임없이 병과 관련된 책을 찾아본다. 네 번째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질투와 이와 유사한 신경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키운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6가지 두려움 중 가장 고통스러우며 어떤 두려움보다 신체와 정신을 무너뜨린다. 이 책의 출판에서 힐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선사시대의 남성들이 이웃의 아내를 약탈하던 데서 비롯되었으리라고 추측한다. 재미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여성도 남성만큼이나 이 두려움을 깊이 지니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남녀 모두 배우자만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 지인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수수께끼이지만 사랑을 잃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분명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증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질투,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습관이 있다. 아무 근거 없이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여긴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는다. 트집, 친구, 친척, 사업 동료,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비난할 거리가 있는지 찾는다. 혹은 아무 근거 없이 흠잡을 곳을 찾는다. 도박, 돈이 있으면 사랑을 구할 수 있다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고 도박, 절도, 사기 등 위험한 일들을 자행하는 습관이 있다. 수입보다 지출이 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빚을 져서라도 선물한다. 또한 불면증과 신경증에 시달리고 끈기가 없고 의지가 약하며 무절제하고 자존감이 없으며 성말이다. 5번째 두려움, 노화에 대한 두려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은 주로 2가지 원인에서 자라난다. 먼저 노년이 되면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2번째는 사후 세계에서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우려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은 가난해질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
빈민구호소라는 단어는 기분 좋게 들리지 않는다. 이 단어는 자선으로 삶을 연명하면서 추락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하여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의 가능성 역시 커지고 성욕이 감소한다는 사실 역시 노화에 대한 두려움의 주요 요인이다. 나이가 들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신체적, 경제적 자유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노화를 두렵게 만들기도 한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의 증상, 열정 저하, 행동이 느려지면서 열등감이 생기고 자신이 나이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된다. 진취성, 상상력, 자존감을 가지기엔 나이가 너무 들었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자질들을 억누른다. 자기 변명, 40, 50살이 되어서 지혜가 무르익고 이해심이 넓어진 나이가 되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와 반대로 나이가 들었다면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말을 많이 한다.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과 행동, 나이보다 젊어 보이기 위해 애쓴다. 젊은 사람들의 스타일과 태도를 따라하는 데 열중한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근데 젊은 감각으로 살고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이 늘 완벽하게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더해서 읽어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꼭 맞는 얘기가 아니라 더 가지치기를 해서 확장시켜서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과 전혀 다른 역발상을 통해서 또 친구들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또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친구들의 창의성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의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빛나려면 가장 좋은 기분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떨어뜨리지 않는 걸 확인하는 건 자신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지금 행복한지 내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미세 근육을 사용하거나 비언어적인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어떤 형태들로 사용하는가 그런 부분까지도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늘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거울 보고 스스로랑 하이파이브 하면서 정말 오늘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다짐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방법들도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잠재력이 또 강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늘 좋은 감정, 좋은 생각을 유지하고 자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잠재의식에 관한 내용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잠재의식에 관한 거를 나중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더 후에 이렇게 각인시켰다가 바로 이렇게 자는 그런 순간까지 연결이 되게 제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늘 멀리 보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멀리 보고 멀리 계획을 해야 또 이 안에 자질구레한 과정들은 가지치기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더 큰 것들을 봐라. 그리고 더 크게 생각하고 그릇의 크기를 키울수록 더 많은 것들이 차고 넘치게 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친구들은 이미 재능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친구 자신을 늘 믿으세요. 친구들이 엄청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미 내 안에 있다. 80살이 넘은 한 여성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는 힘을 인지하고 정신적으로 밝은 빛을 뿜으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잠들기 전 자신의 높은 자아를 향해 확언을 했다. 친구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나의 높은 자아는 내 마음속에서 온전하며 내가 가장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 보여줍니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새로운 발명품의 완전한 형태가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지로 떠올랐다. 그녀는 그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 엔지니어인 아들에게 건넸고 아들은 변리사를 찾아가 발명품 특허를 취득했다. 그 뒤 한 기업이 여성에게 특허 사용료로 5만 달러를 지급했고 이후에는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했다. 그녀는 잠재의식이 답을 줄 것이며 자신에게 줄 아이디어는 이미 완성된 내용일 뿐 아니라 향후 필요한 모든 개선사항까지 아우를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여성이 예상하고 시각화하며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실현되었다. 얘기했잖아요. 늘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직종이나 사업 또는 상품 종류와 관계없이 나에게는 마음을 차분히 다스릴 힘이 있다.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에 나와 세계를 축복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힘이 있다. 잠재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친구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 답을 얻을 것임을 굳게 믿어라.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에 하는 생각과 상상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꿈이 이루어지는 원리. 아침 라디오 방송을 듣던 한 12세 소녀는 여기 읽은 건가 봐. 여기 접혔네. 호주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호주에 가겠다는 아이의 의지는 굳건했지만 엄마가 날 보내주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대답은 아이의 생각과 같았다. 못 간다. 돈 없어. 아빠도 그만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실 거야. 꿈 깨렴. 그러나 아이는 내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바라고 실현될 거라고 믿으면 이루어질 거라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도 설명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디 한번 해보렴 이라고 말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관한 글을 모두 섭렵한 소녀는 호주에서 큰 목장을 운영하는 삼촌이 있다는 걸 알았다. 소녀는 확언하기 시작했다. 잠재의식이 아빠, 엄마, 나에게 호주로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나는 이를 믿으며 이제 이 믿음은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에게 호주 여행을 갈 돈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소녀는 창조적 지성이 길을 열어줍니다. 라고 확언했다. 소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했지만 건설적인 생각에 집중하자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졌다. 어느 날 밤 소년은 수천 마리의 양을 키우는 호주 목장에서 삼촌과 사촌들을 만나는 꿈을 꿨다. 같은 날 소년은 가족을 목장으로 초대하고 왕복 여행비까지 대주겠다는 삼촌의 편지가 도착했다. 소년에게 꿈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결국 소년의 가족은 삼촌의 제안을 수락했다. 모든 일은 소년이 믿는 대로 행해졌다. 직감은 잠재의식의 힘이다. 따라서 직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 직감을 발휘할 수 있다. 이들은 항상 적시적소를 찾아내고 기회를 활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중요하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특별하고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라.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인생에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외부 조건을 무시하고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잠재의식을 이용한다면 그 무엇도 자신의 성공과 부를 막을 수 없다고 믿는다. 나는 인생의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무한한 지혜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중요하고 멋진 이유이며 나 자신을 긍정해야 하는 이유다. 창의적,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잠재의식에 도움을 구하라.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줄 것이다. 구하면 얻을 것임을 굳게 믿어라. 생각한 대로 된다. 자책하거나 자신을 비판하지 말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버려라. 성취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리라 생각하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엄청 많이 보고 싶고 볼 뽀뽀도 100만 번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오늘 엄청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잘 때는 포근하고 따뜻하게 이불 잘 챙겨서 덮고 발 시려운 분들은 발끝까지 이렇게 발 쏙 나오지 않게 잘 덮고 자요. 그리고 아무튼 편안한 잠자리에서 잘 자면 좋을 것 같고 또 늘 말하는 부분 있잖아요.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친구들의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방긋방긋 잘 웃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그러면 가장 기분이 좋은 사람은 친구들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뭐 엄청 사랑스럽고 엄청 개구장이고 그런 모습도 정말 많이 봐요. 그리고 뭐 수줍음이나 쑥스러움이 너무 많아도 그런 부분들도 다 느껴지면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요. 또 그렇게 잘 표현을 못하는 친구가 막 활짝 웃으면서 그러면 그게 더 예쁘게 다가오기도 하고 전 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냥 한 명 한 명 존재 자체의 그런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누구랑 비교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각자 내가 가장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또 나는 이런 거를 가장 잘해. 나는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뛰어나게 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 그런 부분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건 넌 그걸 잘하는구나. 정말 부럽다. 내가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뭐 그런 거를 비교하고 그래요. 비교 그런 자체가 되질 않는데 뭐 정말 자랑하는 거는 정말 축하해 그렇게 마음으로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고 또 내가 축하받을 자리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또 축하받으면 되죠. 그게 뭐 어려워요. 그냥 그대로 다 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오늘도 웃으면서 마무리하면서 잘 자요. 굿나잇. 안녕.